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일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처음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큰 힘이 되거든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설전은 SNS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일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건드렸는데요. 트럼프는 이것에 맞다,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기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괜히 일만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갑자기 화해를 한다거나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모호한 상황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정말 뭔가 있어서 한 발 물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 애매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우정의 상징이었던 빨간 테슬라를 팔겠다는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고요. 둘의 설전으로 테슬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폭락을 하더라도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아직 문제가 생기진 않았고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의 충돌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비즈니스맨이니까요. 일론은 바이든 때에 만들어 온 법안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밀어줬었잖아요.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공제를 해줬고요. 심지어 중고차를 구매해도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완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게는 타격이 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일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보조금 법안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건데요. 정부 지출을 줄여서 테슬라에게 돌아가는 정부 보조금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론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나라 지출을 줄이겠다고 나섰던 거고요. 트럼프도 나라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일론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서서 하겠다는 일론을 막을 필요는 없던 겁니다. 일론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얻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일론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트럼프는 바이든의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의 정부 보조금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나라의 예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미 폐지할 것을 예고했고요. 일론은 지금 이 시간을 잘 지내야 합니다. 테슬라는 바이든의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의 원리인 부분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지수 먼저 보고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이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지수의 방향성이 상승 쪽이면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작은 악재는 무시하는 힘을 발휘하고 큰 악재가 있더라도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가는 힘이 발휘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보고 종목을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수를 안 보는 투자자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골든 크로스를 추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중요한 게 골든 크로스거든요.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골든 크로스로 진행해 오다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언제라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돼서 골든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었죠. 5850, 5800 위에서 머무르면서 횡보를 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이고 200일선을 끼고 횡보해도 괜찮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5850 위에서 200일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나서 51선을 타고
상승하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증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5,850, 5,800 구간은 유효하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시간을 잘 지내야 합니다. 바이든의 수혜주, 테마주였거든요. 제가 멤버십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수혜주는 말 그대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버블을 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사라지면 그 버블들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혜주들은 빠르게 상승도 하지만 빠르게 하락도 하고 가끔은 내팽개쳐져서 다시 수혜주의 탈을 쓰지 못하면 그냥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게 대항을 하면 더욱더 기업은 힘들어지는데요. 과거 트럼프 일기 때에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국방부의 사업 입찰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아마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할게요. 결국 그때 당시 2위 업체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따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부와 싸워서 좋은 결과를 만든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친환경 정책으로 EMPH, 폴솔라가 눈에 띄는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EMPH는 20달러 밑에서 머물면서 미미했던 주가 상승이 바이든 임기 동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폴솔라도 바이든 임기 동안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잊혀져 가면서 EMPH는 40달러까지 내려왔고요. 포스트 솔라도 하락하고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수혜주가 되면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인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수혜주의 탈이 벗겨지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20년 주식하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위에 말씀드린 부분도 반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혜주나 테마주는 잘 봐야 한다는 조심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앞에 지수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으면 테슬라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테슬라는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51선 밑으로 빠지지 않았고요. 200일선 위에서 머무르면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00일선 위로 올라주고 51선을 타고 상승하면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땐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수에서 51선과 200일선을 한번 뚫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 그것도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테슬라에서 나왔거든요. 한 번에 뚫고 내려온 차트는 차트를 배울 때 안 좋은 차트라고 배우는 부분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첫 번째는 305 위로 해서 머무르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51선 밑에서 머무르면서 상승이 나와도 주가가 51선에서 눌림을 받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51선 밑에서 머무르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승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200일선에서 눌림을 받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등에도 200일선에서 눌림 나오면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테슬라 운용 방법을 알려드렸죠. 330 단타 매물대, 310, 305 매물대. 운용 방법은 계속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듯이 들릴 때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영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개인마다의 운용 방법이 생겨나실 겁니다. 단타 매물대와 매물대를 알려드린 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대비해 놓은 겁니다.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중요시 하거든요.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290, 295 자리를 지켜만 준다면 310에서 300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하락하게 되면 260의 매물대가 있는데요. 단타 매물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아니시라면 물타는 매물대가 따로 있으니까요. 물타는 매물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타는 매물대는 나오게 되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5부근 고점 시그널이 났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눌림이 나왔는데요. 아직 신경 쓸 일 전혀 없고요. 단기적으로 매수를 급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23, 120 구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매물대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상승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못 올라간다는 부분이요. 못 올라간다고 하면 하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면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라고 하고요. 박스를 위로든 아래로든 이동시켜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못 올라간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훨훨 날아가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해준다면 상승 준비를 빨리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훨 날아가게 될 겁니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700에서 710 구간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저항이라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놓으시고요. 나오면 나올 때가 되었구나 하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700에서 710 구간은 매수를 하지 않고 눌림이 나올 때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좋은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아직 200일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일선까지 기다린다는 건 박스의 하단 구간을 기다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니까요. TMF는 지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채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단순 경제 지식으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채권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보고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SOXL. SOXL 대응 방법을 우선 알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영상에 SOXL 매수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것들 담아놨으니까요. 역시 지난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SOXL 단타 매물대는 18, 매물대는 14 부근에서 아래로가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주식을 쉽게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오래 주식을 하다 보니 비슷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호재든 악재든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책을 만들어서 적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수혜주, 테마주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접하시는 내부자 매도, 파트너십, 뭐 여러 가지 많죠. 전에 팔란티어, 내부자 매도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올 때, 그래서 하락했다 어쨌다 할 때 저만 괜찮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경 쓰지도 마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주가가 빠르게 많이 오르면 내부자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주식을 쉽게 하는데 귀에 들리는 게 쉬운 줄 알고 쉬운 것만 보게 돼서 매일 신경 쓸 필요 없는 뉴스들로 휘둘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래 주식을 하더라도 발전 없는 주식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하시려면 쉽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쉽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힘든 거지, 그 과정만 이겨낸다면 주식 생활 정말 쉽게 가능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은 같은 내용을 보시는데 누구한테 그 내용을 들을까만 결정하면 되는 요즘입니다. 주식을 다각화로 보는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증시에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적응하셔서 기준을 세우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